네, 안녕하세요. 저 백신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국어 요덕입니다. 네. 오늘 찍는 날이 11월 며칠이냐? 8일입니다. 제가 백신 1차를 맞은 날인데요. 예. 솔직히 근육통 이런 건 잘 없는데, 예. 피로라던가, 예, 소화불량이라던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전 장이 굉장히 건강하기 때문에 약간 좀 소화가 안 된 적은 없었는데 지금 소화가 안 되고 좀 메스껍고 이래가지고 예, 밥을 못 먹고 있어요. 네, 너무 속상합니다.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 많이 사왔는데 속상하네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인강을 찍게 됐는데 제가 평소보다 약간 좀 말을 제대로 못해도 지금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 조금만 이해를 해주십사 합니다. 예, 유종의 미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 유종의 미를 거두자 이런 건데 보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예, 라고는 하는데 이 시간에 수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막 그럼 이렇게 적어놨죠. 예,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 시키니까 해야죠. 예. 예, 주요 과목 버전이고 도덕 기간은 안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프린트 내용 웬만한 거 다 있어요. 제가 주말에 교과서를 안 들고 왔거든요. 심지어 저는 백신 맞아가지고 이제 또 학교를 주말 끝나도 이렇게 안 나가고 있는데도 교과서를 안 들고 왔어요. 그걸로 증명을 하겠습니다. 예. 특히 역사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었다고 봐도 예, 무방합니다. 자, 그럼 뻘소리를 지금 2분 가까이 했는데 여러분 어차피 배속을 해서 들으실 거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아니구나. 예, 뻘소리 그만하고 예, 역사 들어가겠습니다. 역사 첫 번째 중국 나와요. 중국이 처음에 개항을 어떻게 하냐. 영국이 관심을 가졌는데 중국은 광저우에서만 무역을 허락을 해줍니다. 너무 두껍나요?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근데 영국은 중국한테 사는 게 많은데 중국은 영국한테 사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영국이 사는 것만 너무 많으니까 무역에서 적자가 나죠. 영국이. 그렇게 해가지고 영국이 짱구를 굴립니다. 아, 우리가 좀 이득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해가지고 아편을 밀반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냥 하면은 이 새끼들 또 안 받아줄 거니까 삼각무역을 통해서 아편을 밀반입을 합니다. 영국 청하고 여기 인도를 또 끌어들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를 통해서 아편을 들여오는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의 아편 수입이 늘어나죠. 왜냐면 마약이라는 거 그런 게 또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량 수입을 하게 되고 은이 계속 유출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중국이 아편 무역을 금지를 시켜요. 왜냐면 사회적 문제니까. 근데 영국이 또 삔또가 상하죠. 아, 이 새끼들이 이거 안 산다고 하네? 그렇게 해가지고 아편 전쟁이 일어납니다. 영국에 대해 참 이렇게 해가지고 청이 일방적으로 처발립니다. 왜냐면 무기 자체가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졌으니까 이제 조약을 맺어야죠. 난징 조약을 맺습니다. 불평등 조약이고요. 예, 최초의 불평등 조약. 5개 항구를 개항을 하고 홍콩을 넘깁니다. 이때. 홍콩이 이제 또 최근에 예,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홍콩이 다시 돌아와서 그런 거죠. 어쨌든 이때 홍콩이 넘어가서 굉장히 최근에 돌아온 겁니다. 예. 어쨌든 뻘소리 너무 많이 하네. 이것도 백신 부작용인가? 어쨌든 홍콩에 넘깁니다. 무역량이 크게 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선 살 필요성이 딱히 없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영국이 또 삔또가 상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약까지 맺었는데 이 새끼들이 무역을 안 해. 이렇게 해가지고 에로 사건 이거를 또 핑계로 삼아요. 약간 우리나 운요 사건 핑계로 잡은 것처럼 똑같아요 이 새끼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제 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프랑스랑 같이 손을 잡아요. 아, 제가 노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한자 있잖아요. 이게 불이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이게 불란서, 그러니까 프랑스를 뜻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입니다. 꽃뿌리 영. 이건 영국. 이 한자들은 꼭 알아두셔야 여러분이 제 노트를 해독을 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깜짝아. 이렇게 해가지고 제2차 아편 전쟁을 통해서 얘네들이 북경, 그러니까 베이징을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하고 중국이 또 처발렸죠. 이래가지고 또 조약을 맺습니다. 텐진 조약. 텐진 조약의 내용은 외국 공사가 북경에 상주를 하고 10개 항구를 개항을 하고 외국인의 뭐 여행, 선교,
통상을 허용을 하는 이런 내용이 담겼고요. 그리고 베이징 조약이라는 것도 맺습니다. 교과서에 이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안 적었습니다. 자,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중국에서는 태평천국 운동이 열립니다. 배경은 난징 조약 이후에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기 배상금이 있죠? 왜 이래? 여기 또 배상금 있잖아요. 배상금. 이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올립니다. 당연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농민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정부한테 불만이 일어나고 막 비밀결사 일어나고 이러죠. 여기서 홍수전이라는 얘가 비밀결사 배상제회라는 걸 만듭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겠죠. 얘가 농민군을 조직하고 봉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봉기를 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나라 하나 세우자 해가지고 태평천국을 건국을 합니다. 그리고 난징을 점령해서 수도를 삼죠. 그 농민군이 셌나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가 주장한 건 청나라를 타도하고 한족 국가를 세우자. 그 다음에 이게 천조전모 제도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못 외웠는데 외워야지 막. 천조전모 제도가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를 하고 뭐 남녀평등 이런 거를 주장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좋아하겠죠? 하층민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하층민들이 지지를 합니다. 하지만 얘도 또 지도층이 분열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력이 약해지고 얘네가 서양 군대를 공격을 했는데 안 되겠죠. 서양이 또 얼마나 센데. 이렇게 해가지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래 진짜. 세 번째로 일어난 게 양무운동이에요. 양무운동이고 우리 교과서 우리 한국사에 때도 나왔었죠. 메이지 유신이랑 비교를 하면서 양무운동은 아편전쟁, 태평천국 운동을 겪으면서 서양 무기의 위력을 실감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 한국사에서 나올 때 양무운동이랑 메이지 유신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양무운동은 정치 체제는 유지를 하는데 외국 무기를 끌어들여가지고 무기랑 뭐 기술만 끌어들이는 이런 거였고, 반대로 메이지 유신은 이런 것도 끌어들이되 정치까지 다 바꾸는 이런 거라고 비교가 돼 있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 애들은 뭘 택했냐, 이런 청의 양무운동을 본받아가지고 약간 동도서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본받아서 망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거기서 나온 거랑 다를 게 없어요. 뭐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결론만 말하자면 이런 무기 공장 뭐 이런 것만 세우고, 여기 근대적 제도 개혁이거든요. 제도 개혁에 이르지 못해가지고 얘도 결국 망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방금 말한 거를. 한족 관료 얘네들이 태평천국 운동에 진압을 했는데 얘네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양무운동이 이루어져요. 증국번 뭐 이용장이구나. 어쨌든 이런 애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거 서양 과학기술을 받아들여가지고 부국강병을 이루자. 부국강병 되게 좋아해요. 좋아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무기공장, 뭐 조선소 뭐 이런 거 하나고, 근데 이런 거는 좀 어쨌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수 세력이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지방 관료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확 끌어가야 뭐가 될 텐데 이게 중앙에서 확 안 끌어가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국가적 자원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얘가 만든 최정예 함대가 청일전쟁에서 발립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다는 사실은 한국사에서 나왔으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정예 함대가 발렸으니까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얘 위는 산업화의 길을 열었지만 아까 말했던 뭐 근대적 제도 개혁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도 토대를 얻어가지고 얘가 기술은 받아들였지만 제도는 안 바꿨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법과 제도를 바꿔보자, 변법자 운동 일어납니다. 법을 바꾸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외세 간섭이 심화가 돼가지고 또 위기감 이런 것도 생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캉유에이라는 이 사람의 주도로 양무운동의 한계를 극복해가지고 아까
양무운동의 한계가 제도 개혁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한계를 극복하려면 기존의 낡은 법과 제도를 개혁하자 이거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메이지 유신이랑 비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양무운 아이 왜 그래 자꾸. 아까 그래가지고 양무운동은 그 서양의 과학 기술은 받아들였지만 제도 개혁을 못했지만 이번에 메이지 유신은 과학 기술도 받아들이고 제도도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을 모방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과거 제도 개혁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위에 설립하고 입헌군주제에 지향을 합니다. 메이지 유신도 결국 입헌군주제니까. 하지만 여기서도 보수 세력이 반대를 하죠. 여기서 보수 세력의 대표적인 사람은 서태후예요. 권력만 못 잃어 이런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가 쿠데타를 해가지고 100여일 만에 없어져요. 아 이빈칸을 안 채워서 불편하시다고요? 예. 그냥 교과서에 짜투리에 나오는 거여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써놨는데 광서제에 의해서 등용이 됐다고 합니다. 광서제는 황제 이름이에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변법자가 운동도 망합니다. 이래서 또 일어난 게 의화던 운동. 얜 또 뭐냐? 이렇게 많은 운동들이 실패를 하니까 이제 그냥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하자. 저 새끼들도 못하는데 뭐 우리가 해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민중이 직접 나서서 외세를 몰아내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청일전쟁 이후에 이런 이권들을 가져가고 취해법권 지역인 조차지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외국 애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외국 애들이 중국에 쳐들어와가지고 땅을 점령한 다음에 여기는 그냥 사실상 우리 거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조차지입니다. 여기 원래 중국 땅인데 외국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긴 그냥 사실상 우리 거야 이러면 중국의 자주권을 침해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빡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빡친 사람들 위화단이 뭐 외세를 척결하자 뭐 이런 걸로 선교사랑 교회를 공격하고 이런 거 하고 이런 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정부를 잡고 있는 게 얘네잖아요. 보수 세력. 근데 얘네들도 솔직히 외세가 싫어요. 외세가 자꾸 자기들 권력 뺏어가려고 하고 싫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가 묵인을 합니다. 근데 외국 애들 보기에는 이 새끼들이 지금 이렇게 농민들이 봉기를 하는데 진압할 생각을 해야지 묵인을 해? 이 새끼들 다 같이 죽여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열강의 8개국 연합군이 북경을 점령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화당 운동은 진압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중국이 또 과거로부터 배우는 게 없나 봐요. 이러니까 나라가 망하지. 거액의 배상금을 또 하게 되고 북경의 외국군 주둔을 허용합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이죠. 외국군대. 그래서 청은 여기에서 또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배상금을 물어내야 되니까 세금을 올려야겠죠. 그리고 원래 철도 부설권이 각자 지방에서 짓게 해줬는데 이 철도 부설권을 회수를 합니다. 중앙으로.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에서 불만이 생겨가지고 밑에 나온 신의 혁명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교과서에 나오는데 위화단 운동이 원래 청을 돌아서 서양 오랑캐를 몰아내자 이런 구호를 했지만 청의 몰락을 재촉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막 엉뚱한데 돈 쓰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래저래 해가지고 신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신의 혁명. 위화단 운동 이후 청의 위신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새 나라를 아예 만들어버리자, 청 없애버리고 이런 혁명 세력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사람이 순원이죠. 순원이 중국 동맹회를 결성합니다. 이렇게 글씨를 못 써. 중국 동맹회를 결성을 하고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또 삼민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민머겠죠. 여기서 삼민주의가 민족. 그러니까 청이랑 외세가 없다는 거겠죠. 이 청도 사실 저기 몽골 애들 와가지고 세운 거잖아요. 예. 그리고 민권. 왕에서 이제 민중한테 권리를 좀 내려보내라 이런 거죠. 공화정. 그리고 민생. 좀 살자. 토지 분배. 이런 거고 무장 봉기도 했으나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공화국인 중화민국을 세웁니다. 여기서 임시 대총통이 순원이 되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총나라 입장에서는 얘네들의 척결 대상이겠죠. 아니, 자기 나라 무너뜨리고 지네 나라 세우겠다는데 어떻게 진압을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위안스카이라는 애한테 진압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혁명 세력이랑 타협을 해버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타협을 해버리니까 청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이렇게 해가지고 청 황제가 퇴위를 하고 이 위안스카이 얘가 중화민국의 대총통에 취임을 합니다. 아까 순원은 임시 대총통이었고 위안스카이가 대총통이에요. 아 맞다, 이거 빈칸 안 채웠네. 죄송해요. 아까 말했던 뭐 철도 부설권, 혁명 세력, 무장봉기 이것 때문에 얘네들이 뭐 우창이라는 곳에서 무장봉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이 빈칸을 안 채웠어요. 미쳤나봐요. 어쨌든 원래 하던 말로 다시 돌아오자면 위안스카이 얘가 중화민국 대총통에 취임을 해요. 그런데 이 중화민국이라는 데는 공화국이잖아요. 공화국인데 얘가 권력력이 엄청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혁명 세력에 들어갔으면서 얘네도 탄압을 해요. 왜냐고? 황제가 되고 싶어 했으니까. 근데 얘가 병으로 죽어요. 나도 지금 병으로 죽게 생겼네. 아이고, 화이자 때문에 내가 소화도 못하고. 아유 죄송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총통이라는 애가 권력력 부리다가 죽었으니까 중앙정부의 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가지고 군벌이 지역을 분할하고 지배를 하게 됩니다. 결론은 이렇게 나는데 이 신의 혁명이라는 게 어쨌든 낡은 정부인 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식민지 조선에 희망을 줬다. 이렇게 이거까지 교과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중국까지 다 했고 한번 끊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